기아 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 이제는 롯데 자이언츠죠. 자, FA 안치홍 선수는 왜 롯데 자이언츠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가서 보니까는요, 실시간 검색어에 안치홍 선수가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정도로 KBO 리그에서 정말 큰 뉴스가 터졌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안치홍 선수를 놓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는다고요? 아직까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자, 일단 말이죠, 2+2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2년 20억 원, 저는 이번 계약을 2년 20억 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장된 액수가 20억 원이고요 2년 뒤 상호 옵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FA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심플하게 생각했었을 때 롯데 자이언츠가 2년 보장해주고 20억 원 보장해주고 안치홍 선수를 잡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안치홍 선수는 국가대표급 2루수 아니겠습니까? 정말 롯데 자이언츠가 좋은 가격에 안치홍 선수를 잡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면은 말이죠, 성민규 단장이 정말 협상도 잘했고, 그리고 상황을 잘 이끌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 타이거스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협상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협상 결렬될 수도 있고, 구단이 오버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롯데 자이언츠가 기아 타이거스가 매칭하기 어려운 정말 천문학적인 그러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기아 타이거스 팬이라면은 이번 소식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롯데 자이언츠가 안치홍 선수에게 100억을 제시를 해서 데리고 갔다,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롯데 자이언츠한테 2년 20억 원에 밀려서 안치홍을 빼앗겨?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이번 협상 과정 관련해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1월 3일입니다. 자, 조기현 단장은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월 3일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오퍼를 안치홍 선수 측에다가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동안 말이죠, 협상 중인 줄 알았습니다. 구단과 선수와 에이전트와 함께 구체적인 조건을 넣고 줄다리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까지 오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뜻은 뭐죠? 11월, 12월 안치홍 선수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안치홍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에 대한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치홍 선수라면은, 아니 11월 달에도 오퍼가 없고 12월 달에도 오퍼가 없고, 그리고 1월 3일에 돼서 오퍼가 왔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 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월 3일까지 안치홍 선수를 기다리게 했다라는 점, 이게 바로 기아 타이거스 프런트의 가장 큰 미스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 3일까지 기다렸던 안치홍 선수, 솔직히 안치홍 선수가 기아 타이거스를 떠나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넘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 팀은 나를 그렇게 절실히 원하고 있지 않구나,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들 충분히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리그는 다르지만은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스토브리그가 개막하자마자 류현진 선수에게 4년짜리 계약서를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정반대로 기아 타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안치홍 선수에게 구체적인 계약 조건 제시가 없었고요. 1월 3일에 돼서야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2달 넘게 그냥 목 빠지게 기다렸던 거죠. 제가 안치홍 선수라도 이 기아 타이거스에 대한 애정, 물론 팬들에 대한 애정, 감사함은 있겠지만은 이 구단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성민규 단장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어쩌면 데리고 올 수 있겠는데, 그러한 느낌이 들었을 때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롯데 자이언츠가 정말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국가대표급 2루수를 영입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년에 20억 원 보장해주고 국가대표급 2루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요? 물론 보상 선수도 내주고 안치홍 선수의 작년 시즌 연봉 일부를 내줘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롯데 자이언츠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 최고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과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입장에서는 정말 잃을 게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안치홍 선수의 에이전트가 리코스포츠의 이해랑 대표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성민규 단장과 이해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성민규 단장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 시절부터 같이 많은 협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전개하는 데 조금 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안치홍 선수의 롯데행 소식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프로세스에서 기아 타이거스가 밀렸다. 롯데의 프로세스, 기아 타이거스의 프로세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의 프로세스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안치홍 선수의 모습. 저는요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은 안치홍 선수의 모습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첫 도전에 나서게 되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루키 김강현 선수. 자, 스프링 캠프에서 말이죠. 제 5선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말이죠, 이 김강현 선수의 이 메이저리그 도전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선발 로테이션 관련해서 말이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스프링 캠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강현 선수의 이 보직 관련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선발 확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가장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저는 이 김강현 선수의 5선발 경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현 선수 본인은 보직에 상관없이 팀을 위한 선수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김강현 선수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말이죠, 차근차근히 지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 어떤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칼로스 말티네스 선수가 작년 시즌까지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는데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를 원한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칼로스 말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로서 또 불펜 투수로서 이미 검증을 받은 선수죠. 하지만 최근 1년 반 동안은 말티네스 선수 불펜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고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시즌 2019년 시즌 끝나자마자 아주 심각한 부상,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은 간단한 어깨 수술도 마쳤고 지금 재활 중이고, 하지만 올 시즌 치른 데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말이죠, 김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칼로스 말티네스 선수와 5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칼로스 말티네스, 김강현,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10승 이상 거뒀던 검증된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거든요.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칼로스 말티네스 선수를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로 쓰고 싶어 합니다. 선발 투수로 뛰고 있었던 말티네스 선수를 불펜 투수로 쓰기 시작한 투수 코치가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이기도 하고요. 아마도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의 이런 마음이 어쩌면은 김강현 선수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마티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투수로 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 아시죠? 마티네스가 아직 20대 후반이고요. 2년 뒤면은 다시 FA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마티네스 선수가 나이 30살이 되기 바로 직전에 FA 시장에 나온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은 뭐죠? 2020년 시즌, 2021년 시즌 앞으로 2년 동안 선발 투수로 다시 한번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하면서 FA 시장에 나와서 한번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라는 마티네스 선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그 이유 때문에 마티네스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 복귀를 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티네스와 김강현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스프링 캠프를 치러봐야지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김강현이 앞선다, 마티네스가 앞선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이크 매덕스 투수 코치는 마티네스 선수를 아직도 불펜 투수로 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심각한 수술은 아니지만은 가벼운 수술을 어깨에 했다라는 점,
그리고 마티네스 선수는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를 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가 지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5선발 경쟁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에 하나 김강현 선수가 마티네스 선수한테 밀려서 불펜 투수로 시즌을 시작한다.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 시즌을 길게 봐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딱 떠오르는 선수가 있죠. 2012년 시즌 비슷한 상황에서 시애틀 메리너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히사시 이와쿠마 선수인데요. 이와쿠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첫 시즌 7월 2일에 첫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거의 3개월 반 동안, 즉 반 시즌 동안, 전반기 동안 말이죠. 이와쿠마 선수는 불펜 투수로 활약을 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7월 2일서부터는 정말 선발 투수로서의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선발 자리 한 자리를 꿰차긴 했습니다만은 이와쿠마 선수 또한 선발 자리 한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3개월 이상 걸렸다라는 점. 하지만 이와쿠마 선수는 한때 아메리칸 리그, 아니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 뜻은 시즌이 길기 때문에 설사 스프링 캠프에서 불펜 투수로 시즌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실망할 이유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강현 선수가 차근차근히 불펜에서 또는 뭐 선발 로테이션에서 본인의 공을 찾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본인의 몸 관리를 잘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언젠가는 선발로 뛸 기회가 저는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앞두고 있는 선수에게 보장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스프링 캠프서부터 본인의 가치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즌 개막과 함께 좋아지는 모습 보여줘야지 본인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김강현 선수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선발 투수로서 시즌을 시작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거 없다. 결국에는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강현 선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제5선발 자리, 선발 투수 자리 하나 꿰찰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